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 해드릴 방송도 이제 뭐 상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기초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저께 해드린 방송에서도 보면은 초보자들이 그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오늘 나와 있는 이제 주제도 유찰이 많은 물건을 쓰레기라고 볼 수 있겠냐, 아니면은 이제 유찰이 많은 물건부터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위에도 좋은 게 있고 어차피 한 서너 번째 유찰에서 낙찰될 거라면 두 번째 입찰에 들어가서 조금만 더 쓰고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라는 방식의 이제 초보자들의 질문들과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초보일 때 시세조사 능력이라든가 검색 능력, 그렇죠. 우량 물건을 뽑아내는 능력이 이제 부족할 때 가장 흔하게 드는 생각이다. 우리가 이제 입시 같은 거를 봤을 때도 어떻게 하면은 저 친구처럼 내가 성적이 좋을 수 있겠냐. 그래서 성적이 좋은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그 친구는 뭐라 그럽니까? 야, 교과서를만 봤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중간 정도 실력보다 좀 낮은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무슨 문제집 보냐? 무슨 교과서 보냐? 누구 강의를 듣냐? 어느 학원을 다니냐? 이렇게 묻게 되어 있죠.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 시골에서 이제 그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가 뭐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을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어느 학원을 가냐는 관심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오는 되게 짜잘짜잘한 어떤 궁금증들은 경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정도, 정법, 바른 길, 어떤 이 학습에 대해서도 학습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뭘 묻게 되죠. 어떠냐 저쩌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기는 당연히 이제 초보자의 질문이 있지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초보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라, 이렇게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상담 이렇게 네,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유찰이 많은 물건은 무조건 쓰레기 물건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죠. 뭐든지 간에 이 원칙이 있으면 뭐든지 예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100%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많을 때는 이런 언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네, 요거는 이제 질문자께서 그렇게 적어 주신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딱 들어봤을 때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요거는 좀 뭔가 너무 단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단정적이다. 이거는 뭔가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언어구나. 통상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에 속하죠. 통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외라는 어떤 변수,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언어 습관이거든요. 아니면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언어를 썼을 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5년 전에 경매를 알게 되었지만 5년 전에부터 경매를 알았다면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큰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경매의 초보 단계는 확실히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입찰 경험은 없고 21년이 다가기 전에 좋은 물건을 꼭 하나 낙찰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네, 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 howto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냐지 뭐. 이게 서울대에도 법대 있고 지방에도 법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에도 법대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물리학과, 의대 이런 것도
어느 대학이든 간에 의대라는 건 존재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 중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식의 공부냐는 참 중요한 거다. 이렇게. 여러 경매 강의를 듣던 중에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쳐다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쓰레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서. 아니, 근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유튜버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궁금증이 생겨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협회 유튜브를 보면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을 낙찰받은 사례가 많은데, 왜? 많죠. 왜? 경매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라는 건 뭡니까? 얘가 시세가 있다면은, 시세 차익이란 건 이게 낮을수록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 어찌됐든 낮게 낙찰을 돼야 돼요. 낮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돼야 경매하는 어떤 보람이 있는 것인데, 유찰이 많이 된다. 그러면 많이 낮아지니까 요건에 충족하죠. 근데 그 유찰이 많이 된 물건에서 많이 되는 몇 번부터 많이 된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언어들이, 이 언어가 얼핏 들으면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유찰이 많이 몇 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유찰이 많이 몇 번? 예를 들면은 어떤 강의에서, 야, 입찰이 5번 이상 된 건 하지 마. 뭐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면은 왜 5번이냐를 묻겠죠. 그죠? 근데 6번, 7번도 아니고 많이,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언어를 던진다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그냥 헛소리인갑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되죠. 저렇게 단정적인 언어를 쓰면은 마치 얘가 무슨 뭐 천국 가는 천국 간다. 이래야만 천국 간다라는 어떤 단정적인 언어를 쓰는 애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인데.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을 낙찰받은 사례가 많다. 예, 저희는 많습니다. 왜냐, 유찰이 많이 된 돈을 시세 차익이 생기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들이 다 좋은 물건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다 돈을 봅니다. 다 돈을 벌죠. 그러니까 돈 벌었네 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을 다 쓰레기라는 말은 틀린 것 같은데요. 예, 요거는 이제 뭐 사실은 좀 비교를 하시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에처럼 정보가 많은 사회에서는 이리저리 스스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누구를 믿고 가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잘못하면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허송세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허송세월을 하면서 하루하루 늙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경매라는 것은 인성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부자 마인드라고도 제가 얘기했고, 그죠? 이 어떤 마인드가 작동하는 영역이고, 경매는 인생관이 작동한다. 인생관. 그래서 인생관이 좋아야, 그 다음에 경매도 잘 되는 것이죠. 물건을 경매를 하다 보면 인생관이 좋지 않으면 좋은 물건이 나쁘게 보이고 나쁜 물건이 좋게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회인데 기회처럼 안 느껴지고, 그죠? 조급한 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꼬린점을 향해서 막 급박히 뛰어가야 되는 그 시기를 느슨하게 보고, 좀 느슨하게 가도 되는데 혼자서 바빠서 미치고, 요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들이 경매 투자에 그대로 투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션 사이트를 보다 보면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이 대부분 좋아 보이지 않던데요. 그 중에서 좋은 물건을 찾는 법이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제거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캡처해서 한번 연습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유찰이 많은 물건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더라. 그죠? 좋아 보이지 않더라. 누구 눈에? 초보의 눈에. 그러니까 초보의 눈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나라는 경매 초보의 눈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말은 말로 꺼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별 볼일 없는 가치인 거죠. 초보자의 눈에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귀금속 상가를 한번 가보셨어요? 귀금속 도매? 강남에 있죠? 귀금속 고속터미널에 귀금속 도매상을 갔을 때 한 100m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시나요? 아니면 10m 밖에서는 어때요? 손으로 만져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그 점원의 그 말을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을 들어봐야 되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야 되고 눈으로 가까이 봐야지 그때서야 귀금속 도매상에 가서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옆집에 가서 동일한 어떤 비슷한 디자인의 귀금속하고 가격 차이도 빗대어서 들어봐야지 좋은지 안 좋은지 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만 봐서 사진 몇 장 보고 몸만 봐서 경매 초보인 입장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죠? 지금 귀금속만 사러 가도 주변의 점원의 얘기를 듣고 옆집에 비교도 하는데 경매 사이트에 있는 걸 넘겨가면서 이 물건은 좋아 보인다, 이 물건은 나빠 보인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느낀다? 이거는 정말 황당한 말이죠. 느낄 수 없을 뿐더러 그 말을 신뢰할 수도 없고 감정을 존중할 가치도 없다. 그러면 저는 느끼냐? 예, 느낀다. 그럼 그 느낌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아니다. 훈련을 통해서 떨어진 것이다.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떨어지죠? 우리가 그 검객 영화 보면은 막 그 고수가 천하제일 고수가 어느 날 뭐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은 그 어느 날이 아니죠. 그냥 싸움 중에 눈이 멀었거나 너무 깜깜한 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탁 감고 자기의 감각인 오감을 작동시키죠. 그죠? 뭐 귀로 듣는다든가 피부로 느낀다든가 바람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바람이 흘러가도 우리 예민한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일반인들이 있냐? 없어요. 그리고 감각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건 감각이 있어야지 버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감각적인 게 있고 훌륭한 변호사도 감각이 있어야지 되죠. 이 부분을 건들면 이기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법률 지식으로만 이길 것 같으면은 대학교 4년 나온 애나 열심히 공부한 대학교 4년생이나 변호사 10년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요런 거다. 감각이라는 걸 키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귀금속도 하물며 눈앞에서 보는데 사이트로 보면서 단지 기준점으로 유찰이 많이 됐으니까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느낀다는 게 어불성설 아닌가요?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게. 어불성설.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성설.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러면은 경매를 하는 이유는 뭐냐? 시세 차익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시세 차익 내주는 월세 차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팔아서 이득이 남아야 되고 월세를 받아서 이득이 남아야지 하는 것이고 아니면 전세를 들여서 투자금을 싹 뽑은 다음에 다시 가면서 그 물건들을 오래 보유하면서 생기는 향후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 이것도 시세 차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향후의 시세 상승, 여기가 이제 시세라면 여기가 이제 낙찰. 그 다음에 향후의 시세 상승분. 그럼 우리가 낙찰을 볼 때 시세 상승이 얼마인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사시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알 수가 없잖아. 더더구나 초보라며. 그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낙찰이 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요 시세 말고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오를 거야. 저도 입으로 말하죠. 앞으로 오를 거야. 이 자리 돼. 이거는 앞으로 언젠가 몇 년 후를 정확하게 찝지는 못하지만은 이거는 부동산은 오르는 속성이 있고 이 자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 있을 때 앞으로 오를 거야 그러지. 내가 샀을 때 2년 후에 이거는 한 1억 정도 더 오를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함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점을 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맞죠?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지 6시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지 밥 먹지 효도하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죠.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야, 얘는 제대로 성장하면 크게 좀 되겠다라고 예측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물건이 갖는 위치라든가 기타 어떤
그 어떤 분위기, 시세조사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야, 향후에 얘는 어디까지 성장하겠다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려서부터 맨날 물건 훔치고, 말 안 듣고, 불규칙적 생활하고, 충동에 약한 어린애를 봤을 때, 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그걸 보고서, 향후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런 것처럼, 시세 상승을 예측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성격은 주식이나 해야 된다. 주식은 사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다가 떨어졌을 때 우울증이 오는 방식이지만, 경매라는 것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부자들의 어떤 전유물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렇게 얄팍한 심성을 갖고 있지 않다. 차분하고 냉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세보다 낙찰가가 낮아야만 된다라는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유찰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량 물건의 근본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돈을 벌으셨냐? 저는 무조건 바닥부터 훑었습니다. 바닥부터 무조건. 그래서 그 수많은 10,000건, 20,000건 되는 물건을 뒤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는 것은 너무나 재미가 없죠. 그죠? 우리가 책을 300페이지짜리 책을 샀어요. 300페이지짜리 책을 샀어요. 옛날 같으면은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쭉 읽는데, 어느 정도 때인가 한 20살 넘어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책을 펼쳐서 예를 들면 290페이지부터 끝까지 봤다 쳐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200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본다,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 쪼개가지고 이래도 가는 경우도 독서법 중에 있어요. 물론 소설같이 처음부터 읽어야만 되는 책도 있지만, 수필이나 산문집 같은 경우처럼, 또는 이제 단원이 나뉘어 있거나, 또는 그 인문학 서적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목차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가운데부터 보는 속성이 있다. 그렇다면 경매 검색을 했을 때 이거는 소설처럼 스토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가는 것이 아니다. 각 물건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편에서 봐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는 유찰이 많은 것부터 봅니다. 그때 마음 뭘까요? 경매 초보자들, 일반인들, 경매한다는 사람들이 갖는 우량 물건을 보는 눈, 이 눈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걸러지지 않는 보석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산삼이라는 것이 지리산에 들어가면 길에 널려 있는 게 아니고, 산삼을 만날 인연이 있는 사람, 또는 산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눈에만 띄는 것처럼, 돈이 돼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돈이 되는 물건이라는 것이 초보자들 눈에 뵈일 리도 없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찰이 많이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들이고 산에 가서 금을 한번 주스려고 해도 금은 땅속 깊이 맺혀 있고, 그 다음에 산삼을 보려고 해도 그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된 물건들 속에서 우량 물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를 들면은 유찰이 7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5회부터 7회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올라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량 물건을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초보자의 아까 말한 것처럼 유찰된 거 빼. 그럼 유찰 몇 회부터 빼라는 거예요. 4회부터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 그런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거는 공부가 무엇인지, 투자가 뭔지 잘 모르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래도 경매로 돈을 번다. 왜? 경매는 그야말로 어중에 떠중이들이 들어와도 애진간하면 돈을 만지는 시장이라니까요. 다만 실력이 있냐 없냐, 또는 리스크를 상존하고 있냐 없냐. 리스크를 어느 순간에 터지거든. 한 번, 두 번, 세 번 성공해서 네 번째 망하기도 해요. 왜 아시아나 항공이 왜 망해서 없어졌습니까? 잘 되다가 갑자기 코로나라는 어떤 타격을 받으니까 붕괴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매라는 것을 내가 경매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경매를 사업적으로 운영한다, 경매를 나의 인생의 무기로 쓴다라는 관념으로 도입해서 보면은, 이거를 어떤 마인드로 내가 이 경매라는 걸 공부해야 되겠냐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